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혈관이 보내는 건강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혈관 건강 챙겨야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혈관 건강 잡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3월 1일 3.1절 아침입니다. 3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고 봄을 알리는 3월인데 일교차가 심하다가 또 왜 이렇게 춥습니까?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낮 동안에는 좀 포근한 것 같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이게 뭔가 옷차림도 하기 어렵고요. 건강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에 우리가 더욱 챙겨야 되는 거 혈관 건강인데요. 네. 실제로 3월에 심내 혈관 질환자가 확실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 맞습니다. 봄 환절기 더욱더 주의해야 할 혈관 건강.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2024학년도 정시 마지막 전형인 이 추가 모집에서도 의대 쏠림 현상 지난해보다 심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5명 뽑는 이 의과대학 추가 모집에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요. 그 경쟁률이 무려 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정말 엄청난데요.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도 좀 급증한 수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형 입시학원이 밝힌 바로는요. 의대별로 1명씩 총 5명의 추가 지원자, 추가 합격자를 뽑는 이 추가 지원자에 총 3,093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 의대 추가 모집 지원자 수가 1,642명, 경쟁률이 410대 1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라고 이 학원은 발표했고요. 더욱이 지난해 추가 모집의 규모가 올해보다 1명이 적은 4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자들의 증가세 분명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대야 뭐 워낙에 인기가 높은 곳인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더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한 가지의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또 의대 진학에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이 의대 모집의 정원 확대와 함께 자연계열의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까지도 의대 진학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대 못지않게 인기 있는 치대의 경쟁률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3개의 치대가 4명을 선발하는 추가 모집에 모두 1,822명이 지원해서 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한의대 또한 작년보다 이 경쟁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인슈타인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의대 갔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죠. 네. 저희 때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물리학과 이런 기초 그 공대 뭐 이공계통 이쪽 갔었는데 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두고 성적 학대로 판단했던 1, 2심 판결에 대해서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문제가 없다. 따라서의 유죄를 확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교사의 남편이
직원이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22년 5월에서 6월경 이 30대 기간제 요교사 A씨는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에게 11차례나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의 전말은 그 남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 남편이 신고한 내용이 내 아내, 교사인 내 아내가 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뿐만 아니라 성적 조작에도 관여를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사 A씨가 수업 중에 이 학생 B군을 알게 됐고요.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둘 간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해보니까 성적 조작에 대한 혐의는 남편 신고 내용과 달리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검찰은 사건 당시에 B군이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아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쟁점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애정 관계냐 이게 쟁점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쟁점이 된 게요. 교사 A씨의 주장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 학생 B군과 11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애정관계였고 합의하에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성적 학대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 간의 관계, 또 이 B군이 수사 단계 때 했던 이 진술 등을 토대로 1심 법원뿐만 아니라 2심 법원까지도 일관되게 A씨의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로 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면서 이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애정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애정관계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상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때 6만 4천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다소 이르긴 하지만 사상 최고점 경신이 눈앞에 온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품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건 거의 뭐 2년여 만의 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6만 달러를 넘어선 건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지난 12일 5만 달러 선을 넘은 이후에 16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고요. 또 이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40%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한 달 상승률로는 2020년 12월 이후 최고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에 6만 9천 달러의 선을 가시권에 두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급등.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월에 이 미국 규제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점, 또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이 미국 주식시장의 AI주 과열 경계감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금 현물 ETF의 몸집을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1월에 출시된 현물 상장지수 펀드들이 자금을 계속 유인하고 있고 또 반감기 관련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조만간 최고가 경신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듣던 얘기입니다. 듣던 네. 얘기. 2021년인가 몇 년 전에도 이거 듣던 얘기예요. 1억 간다고 다들 흥분해서 그때는 일반인들이 막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지금 들어가는 거 글쎄요.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른 집안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올라갔으니까. 네. 부화뇌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도 막 8천만 원대 막 사가지고 5, 6천만 원 되니까 겁나서 막 판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이슈 해주시죠.
네, 일본의 유명 성인 여배우인 오구라 유나가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이 여배우가 한국 전통시장에서 모자를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것이 아니냐라는 누리꾼들의 공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은 일본 여배우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모자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모자를 얼마에 구입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시장에서 사기당한 여배우라는 제목의 글들이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이 지난 19일 이 여배우 이 오구라 유나가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 영상 제목이 한국 전통시장 처음 가본 일본 사람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영상 중에 바가지 요금으로 모자를 사게 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에는 서울에서 대구를 여행하는 오구라 유나의 모습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여배우는 지난 19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모자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이 밍크 모자를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골라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게 측에서는 20만 원이다. 이렇게 답했고요. 너무 비싸다. 깎아 좀 달라라는 그녀의 말에 가게 측에서는 13만 원에 이 모자를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촬영이 바로 되었습니다. 7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20만 원이요? 저 네. 모자가? 아니 아무리 밍크 모자라고 해도 네. 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또 뭔가 이상하다 싶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촬영을 돕던 스텝이 저거 진짜 밍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측에서는 진짜 밍크 맞다라고 답하는 장면까지도 영상에 그대로 녹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의 태그를 확인해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누리꾼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슷한 모자를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4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던 거죠. 전통시장은 저렴한 맛에 가는데 내가 다 부끄럽다라면서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가지를 씌웠네. 예? 네. 전문 용어로 눈탱이. 저러면 20만 원에. 안 되죠. 이건 좀 저희가 좀 창피해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이런 게 나가면 전에 왜 한번 그 먹을거리 많았던 시장 바가지 그쵸, 씌우는 네. 거 나가가지고 손님 뚝 떨어졌. 이래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었어. 돌이야 씹어 먹었습니까? 많은 그 정도로 소화력도 좋고 뭐든지 건강이 넘치고 그땐 다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젊었을 때야 뭐 건강 관리 안 해도 사실 건강한데요. 그래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는 한 해 한 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만큼 젊을 때부터 쭉 이어져온 생활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중노년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닥터 하우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조민석입니다. 이정수님,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처럼 긴장된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 이 녹화 앞두고 한 1시간 안에 한 8번, 10번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체 내부에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소변이 아니라 대변이 문제라면 어떨까요? 배도 아프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속을 곤란하게 하고 화장실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정체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온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 기능성 위장장애입니다. 아, 진짜 처음 듣는데 기능성 위장장애가 뭐죠? 기능성 위장장애를 알기 위해서는 기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질환인데요. 식도나 대장에 염증이 있는 것과 같은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것이 기능질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뚜렷한 원인 질병은 없지만 예컨대 속쓰림, 더부룩함, 구토, 소화불량, 부글거림 등 위장 운동의 기능이 불량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러한 만성 질환을 가리켜 기능성 위장 장애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질환이에요?
다르다기보다는 기능성 위장 장애에 속하는 두 갈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크게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또 대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고 후자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소화불량 앞에 기능성이라고 붙었는데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소화불량이랑 다른 겁니까?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기관의 기능적 이상으로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질적 질환 없이 소화기관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입니다. 방금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유 없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내시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한의학의 소화기는 비장과 위장으로 대표됩니다. 줄여서 비위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음식을 보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비위가 상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네, 비위의 에너지가 부족해 비장과 위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화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식적, 그리고 인체의 수분이 잘 순환되지 못하는 담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열 대사 등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습열 등이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쉽게 긴장하는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에 취약하든가 또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만한 음식물들, 예를 들어 양념이 강하고 맛이 강한 음식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장내 세균은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도 위장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항생제를 복용하면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한 장내 세균까지 모조리 죽게 되어 항생제 복용도 기능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그냥 좀 꾸불꾸불한 그 통로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통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음식물이 이런 호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소화기를 이루는 근육은 인간의 의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조절되는 민문이근입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화기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정수님, 손을 대지 않고 고형의 음식물을 호수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 이게 어렵겠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의 총 길이는 9m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소화가 충분히 되기도 전에 다음 단계로 이동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고 위장에는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소화기에 있는 괄약근의 위치는 위장의 상하부, 소장과 대장 사이, 간과 쓸개 사이, 이자와 십이지장 사이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괄약근이 닫힌 채 열리지 않는다면 음식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한방에서 체했다고 했을 때의 증상인데 이러한 체기는 며칠씩이나 가기도 합니다. 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들 겪지 않습니까? 네, 기능성 위장장애는 실제로 많이들 겪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 2016년 60만 2,998명에서 2019년 70만 2,652명으로 4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라고 할 만큼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보다는 적은데요. 한국인의 약 6.6%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의 경우 약 그 2배인 11.2%로 여성에게 더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증상을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 뭐가 있나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선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여기 하얀 부분이 칼돌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명치라고 합니다. 명치나 혹은 그 아래, 그러니까 복부인데 상복부, 통증, 그리고 식후 불편감이 그 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위 부분의 불쾌감, 그리고 속쓰림, 구토, 메스꺼움, 또 식욕부진 증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의 또 다른 하위 항목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는 대변 모양의 변화가 주요 증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변 차트를 보면 3번과 4번이 가장 좋은 변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위로 올라갈수록 변비 경향,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름변 혹은 설사 경향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 대변을 보고 왔는데 3번 모양이었습니다. 이정수님은 혹시 어떤 모양이셨나요? 저는 4번이요. 저는 막 가래떡처럼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질환은 2016년에 개정된 로마 기준 4를 기반으로 진단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최소 6개월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증상으로 뭐가 있나요? 증상으로는 4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식후 복부 불쾌감, 조기 만족감, 상복부 통증 또는 상복부 속쓰림, 이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지속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 반복적인 복통이 있어야 하며 식사 후 배아픔, 긴장으로 인한 설사 또는 복부 팽팽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가 반드시 배변과 관련이 되어야 하고 배변 횟수의 변화가 있다든가 또 대변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 이러한 증상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먹는 음식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부담이 덜 되는 음식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저포드맵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드맵이란 위에 부담을 주는 5가지 당분을 말합니다. 이것이 적게 들어간 음식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5가지 당분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입니다. 이 5가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고포드맵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발효당의 경우 콩류, 올리고당은 생양파, 생마늘, 양배추, 이당류는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에 많습니다. 단당류가 풍부한 식품은 사과, 배, 수박, 그리고 당 알코올이 풍부한 식품은 복숭아, 버섯, 아보카도 등입니다. 그럼 만약 특정 음식을 먹고 자꾸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된다면 이게 포드맵에 속하는 당류의 종류를 확인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포드맵이 낮은 저포드맵 식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관련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왜 내시경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이게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치료나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도 기능성 위장장애를 더욱 잘 진료하기 위해 진료의 표준화를 꾀하였습니다. 위장장애의 전문가 집단을 설정해서 교차 점검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논문을 총 검토하여 치료 방법을 권고 등급별로 나눈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도 이전보다 더욱 표준화되었고 근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뭐 혹시 지압이라든가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체의 긴장 역시 기능성 위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전신기혈 순환을 도울 만한 간단한 지압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이곳 합폭혈입니다. 손등 방향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공간인데요. 합곡혈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피로가 심할 때도 풀어주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급변에 대처할 수 있는 혈자리 장문혈입니다. 여기 손바닥 쪽, 손목 주름으로부터 9cm 떨어진 요것을 눌러주면 배변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소화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을 전해드리자면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면 의외로 좋습니다. 평소보다 밥 먹는 시간이 길어져서 빠르게 먹는 식습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행복한 아침같이 유익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위장 운동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능성 위장장애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조민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좀 나눌까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또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홍희연 한의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추위가 꽃샘 추위 맞는 겁니까? 3월이 시작되면서 영하 오늘 보니까 아까 3점 몇 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하잖아요. 네. 이게 꽃샘 추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더 추워요. 뭔가 이제 봄이 왔나 했는데 또 날이 또 추워지면서 겨울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오늘 보니까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졌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저 부산 갔더니 거기는 매화도 피고 동백도 폈는데 아침에 딱 나오는데 너무 추워. 어우, 너무 추워. 농패딩을 다시 꺼내 입었다니까요. 아우. 근데 환절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지금 아침에 추운데 어제도 아침에는 쌀쌀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또 이렇게 날이 좀 풀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는 막 움츠러들다가 오후에는 또 이렇게 졸려. 사람이 나른해지고 그래요. 포근해서. 네, 네. 그랬다 또 밤에 또 춥고. 글쎄 말이에요. 아, 일교차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요,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절기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네. 환절기라는 말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절이 바뀐다, 전환된다 그런 시기 그런 것도 저희가 모르진 않습니다. 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계절이 바뀌는 걸 환절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면 환절기가 4번이라는 말이 되는데 사실은 계절이 아니라요. 기준은 계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는 4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나빴다가 좋아지거나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그러니까 추워졌다가 따뜻해지는 요즘이 이제 제대로 환절기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이제 추운 성격에서 약간 좀 따뜻한 성격으로 바뀌는 이때가 바로 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는 이 3월 요때쯤, 그리고 여름에서 추워지는 가을로 가는 그때쯤 한 9월쯤, 이때가 가장 큰 환절기 2번이 1년에 2번인데요.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계절이 바뀐다가 아니라 온도의 성격, 외기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네. 하루에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그럼 일교차가 커질수록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네,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이 최대 10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피부랑 근육,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면역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덜 쓰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면역을 잘 지키는 게 1년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맘때 건강 관리가 한 해 내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할게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이어트 필수 살찐 혈관입니다. 혈관이 살이 찌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이어트까지 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된 말, 어떤 말일까요? 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혈관인데 이런 보이지 않는 혈관에 살이 찐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황당한 소린가 영문도 맞아요. 모를 소리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혈관이 살이 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갑자기 살이 찌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아니 뭐 일단 살찐 제가 봤을 때는 살찌면 일단 걷기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중년 이후에 체중 관리하는 이유가 네. 이게 관절에 엄청 부담돼요. 좀 살이 쪘다 싶으면 무릎부터 그치. 짜릿짜릿하고 어디 좀 걸으려면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런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도 체중 감량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혈관에 살이 찌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혈관에 살이 쪘다. 혈관에 살이 쪘다는 혈관에 건 살이 그 쪘다. 혈관의 벽이 두꺼워졌다는 거니까 예. 그렇다는 건 정상 혈관보다 이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졌다. 근데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런 거, 저 실베스타 스탈론 보면 혈관이 막 끊어져. 그렇지. 그 혈관 살찐 거 아니야? 아, 벽이 두꺼워진 건 아닐 거야. 그건 아마. 아닌가? 굉장히 맞나요?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을 보면 정맥이 쫙 보이면서 약간 좀 멋있다? 남성미가 맞아요. 느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혈관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지방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그 크기인데 지방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하지만 혈관이 살쪘다는 건 혈관 벽이 뚱뚱하게 변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막힌 곳이 없이 뻥 뚫린 저 혈관, 관 안에 저 붉은색 피라고 가정한 혈액을 흘리게 되면 막힘없이 흐르고 있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보는 순간 시원하죠. 그런데 저 노란색 지방덩어리, 콜레스테롤, 고혈압, 혈관 내에 찢긴 살찐 혈관을 보는 순간 어때요? 느낌이 흐르지도 않고 답답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딱 보는 순간 좀 느낌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살쪘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혈관이 이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속이 저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살찐 혈관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상태일 때 살찐 혈관인지 요것도 조금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혈관벽이란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과 바깥쪽인 외막 사이에 있는 중간막의 두께를 말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혈관인 경동맥을 기준으로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며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0.1mm 증가 시 뇌졸중 위험은 약 13에서 18% 높아지고 심근경색의 위험은 약 10%에서 15%가량 높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목 혈관, 그러니까 경동맥이 0.1mm가 두꺼워지면은 5년 후에 치매 발병률이 무려 25%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머리로 가는 혈관인 이 경동맥에요.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뇌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뇌세포에 혈액에서 아무래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뇌세포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혈관에 살이 찌면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이 목에다가 이게 경동맥의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경동맥의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를 좀 하는데요. 실제로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자면 45세 미만인 경우는 남성 0.57mm, 여성은 0.52mm에 불과하던 혈관벽 두께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150% 이상 올라가죠. 0.79, 거의 8mm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살이 찌는 건 많이 먹고 덜 움직이고 운동 안 하면 살이 찌거든요. 근데 지금 혈관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살이 찐다는 얘기로 들려서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의 중간막은 근육과 이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액에서 내뿜어 나오는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 세포가 퇴화하면서 오히려 크기가 커지고 섬유질이 이렇게 엉키면서 혈관벽의 두께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나이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도 혈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의 압력이 높다 보니까 혈관 벽에다가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LDL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에 있는 많은 이런 지방 성분들이 혈관 벽에 침착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경을 좁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에 과도한 포도당이 있죠. 그러면 이 포도당들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서 이 중간막층에 쌓이게 되면서 역시 혈관 내경을 좁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혈관이 두꺼워진다고 하니까 외관상 살찌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니고 이 혈관이 살 안 찌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함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요즘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가
정말 좀 괜찮았다가 힘들었어요. 이 맞아. 온도 차이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돌연사의 주변 발이 심근경색인데요. 요때쯤 이 환절기 때쯤 이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현격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돌연사의 주범을 알려주는 심근경색은 이런 환절기 때 50% 여름에 비해서 50% 이상 높이 발병한다고 알려졌을 뿐더러 가장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죠. 이제 고혈압도 이 기온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외기, 온도가 1도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혈압 수치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1도당 혈압의 상승폭이 수축기, 그러니까 심장을 빡 짤 때 그 수축기는 1.3mm 머큐리, 이완기 혈압은 0.6mm 머큐리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 심장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맞아요. 방금 말 공감하는 게 차라리 그냥 계속 추우면 좋겠는데 막 추웠다가 잠깐 풀렸다가 또 추웠다가 이러니까 몸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건강에 안 좋은데요. 평상시에 혈관이 건강하셨던 분이라면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평소에 이제 혈관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라면 안 그래도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서 더 이제 추운 이제 공기로 인해서 더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예 막히게 되면서 급성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씩 높아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자는 5.2%가 늘었다고 하고요. 일교차가 5도 이상일 때보다 10도 이상 커졌을 때 심부전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은 약 29%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19%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해지는 이맘때 이 환절기의 혈관 건강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자, 이 뚱뚱해지는 살이 찌는 혈관 어떻게 위험한지 저희가 구독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자, 혈관이 살찌지 않게 하려면 혈관을 청소하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청소기를 주시나요? 혈관 아니,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면 이렇게 네. 책상이 어지러져 있으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싹 정리하면 되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 혈관이 문제가 있나 봐 해도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청소 방법도 모르겠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만약에 정말 우리 혈관을 직접 꺼내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친다 한들 현재로서는 그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요, 쫙 길이를 다 합쳐서 재보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올까요? 많이 길긴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길다고 하는데 무려 한 10에서 12만 킬로미터 정도예요. 그 진짜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기준이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 있어요? 네. 와. 그래서 그렇게 꺼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현재는 불가능입니다. 아니 선생님 청소를 하라고 하셔놓고 불가능합니다 이러시면 방법을 좀 너무 알려주셔야죠.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의학은 좀 쉬지 않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습관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 방법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실제로 내가 혈관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쪘다 그러면은 체중계 요거 올라가면 되는데 혈관 체중은 뭐 따로 재는 그런 의학에서 뭐 몸 그 체중계 같은 게 있진 않을 것 같고 일상적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이 살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손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혈관의 약 70%가 이 손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혈관은 동맥에서 나온 영양분을 이제 세포로 이동시키고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다시 정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노폐물이 모세혈관에 있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집중된 손, 그 중에서도 손끝을 확인을 하면 혈관의 비만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톱을 어떻게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뭐 꾹 눌러? 어떻게? 네, 이제 자, 손을 들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꺼내고 다른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손끝이 하얗게 될 때까지 눌러줍니다. 이렇게 5초간 누른 다음에 손을 뗐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5초 동안 눌러보실까요? 네. 눌렀더니 빨갛게 되네. 5, 4, 3, 2, 1. 네, 이제 떼주세요. 네, 지금 이제 핏기가 없어졌던 손톱이 다시 이제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보는 건데 이게 혹시 2초 이상 걸리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해보니까 뭐 한 2초 정도는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나 누르니까 더 빨개지지 않아요? 더 빨개지는데요? 그러니까. 왜 누르니까 빨개지죠? 누르니까 빨개 오히려. 네, 오히려 빨개. 여기 모여있던 게 여기로 가나 봐. 네, 이게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르고 이제 어디까지나 추정해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1초 이내에 돌아왔다고 하면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2초 이상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살찐 노폐물이 많은 혈관인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쪘을 때 몸 보면서 이렇게 나 살쪘나 봐 이러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살쪘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평소에 내가 먹는 거 하고도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혈관 노화를 막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평상시에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이 많은 고기나 또 신선한 채소 같은 것을 섭취를 하면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체 뭘 먹어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경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우리가 혈관이 살찌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를 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였어요. 삼겹살? 오늘 아침에 방송하러 나오는데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더니 보기만 해도 기름 싹 도는 게 너무 맛있겠다. 아니 저건 혈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신데요. 특히 고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혈관이 뭐 막힌다 이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고기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치면은 아주 마블링이 이제 가득한 그런 소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계가 많이 있는 그런 삼겹살을 드신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부위의 고기를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지방질이 많은 부위의 고기를 선택하시고 또 이걸 드실 때 굽는 방식으로 드시게 되면은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실 거는요. 고기를 선택하실 때 웬만하면은 살코기 위주로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굽는 방식보다는 삶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혈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살코기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싹 구워서 먹는 맛도 있지만 네. 저도 요즘에는 이 얘기 들어가지고 삶아서 먹고 맞아요. 이러는데 그게 또 맛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단지 걱정은 이게 그 새우젓 있잖아요. 찍어 먹는 거. 그걸 너무 찍어. 짜게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먹어라.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음식도요? 네, 혈관 다이어트를 위한 두 번째 음식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뚜껑 열어주세요.
아, 치킨이랑 치킨인데 감튀. 너무 맛있지. 저거 아우. 이제는 안 속아요. 딱 보니까 혈관을 살찌게 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 얘기,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좀 피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수 영양소죠.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튀긴 음식은 조심하라는 얘기를 늘 메시지로 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 튀긴 음식에 이 트랜스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식물성 지방을 보관과 유통을 용이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니까 트랜스가 이제 변화에 따른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은 지방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변형한, 식물성 지방을 변형한 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뿐 아니라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절대로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닭고기도 그러니까 물에 빠진 닭고기를 먹어야 돼요. 삼계탕 이런 거. 튀겨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 먹고 싶어도 저렇게 튀긴 거 말고 감자 삶아서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트랜스 지방에 대한 위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방산에는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산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요. 이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뭐 심장병이나 비만이나 이런 혈관 질환에 안 좋다고 익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식물성 이제 기름, 불포화지방산은 보통 이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식물성 지방, 이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굉장히 그 포화지방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지방산이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제 혈관 건강에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혈행에 도움을 주는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치킨이라든지 뭐 빵, 과자,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팝콘 있잖아요. 이런 데 트랜스 지방 함량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단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요. 먹어봤을 때 사실 굉장히 이제 맛있는 맛이긴 한데 먹었을 때 이제 부드럽고 좀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이런 맛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우리가 이제 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은 대두라든지 뭐 옥수수유, 올리브유와 같은 이런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런 식물성 기름은 이제 보관하실 때 산패가 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시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와, 빵과 아우, 떡입니다. 좋은 거 많이 나오네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흐름상 완전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의해야 한다. 네. 뭐 이런 거겠죠. 오늘 아침에도 떡 드셨습니까? 아, 그렇죠. 네. 주의해야 저 합니다. 쑥떡 꼭 먹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보시자마자 역시 탄수화물이 문제였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탄수화물은 역시 죄가 없죠. 이 문제는 저 안에 들어있는 단순당입니다. 설탕이나 음료수 등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곡류나 과일 등에 포함된 복합당보다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더 급속하게 올리게 되면서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식단을 계획할 때는 탄수화물의 양을 확인을 하되 단순당이 포함된 음식은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혈관 건강을 위해서 뭐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고 요걸 요렇게 좀 드시면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는 건데
사실 세 가지 제안 드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실천하라는 건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어떤 해야죠.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운동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A&M 같이 한번 네. 해볼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나가서 배워볼까요? 네.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물론 중요한데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할 때 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아우, 신발도 많죠. 신어야 되고 네.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숨이 차야 돼요. 숨이 차야 돼요. 숨이 차지 않으면 운동이 아닙니다. 오. 이 운동의 효과는요. 혈압을 낮출 뿐더러 우리 몸에 좋은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 청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집에서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쿼트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스쿼트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죠. 힘들죠. 힘들죠. 스쿼트. 근데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운동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뭐 150분, 하루에 30분 이상, 한 번에 뭐 5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틈틈이 1분씩 10번만 해도 되고요. 2분씩 5번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날 때 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 넓이로 편하게 스쿼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시고요. 발끝을 살짝 외전, 그러니까 발끝이 약간 바깥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무릎 관절에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쿼트 하는 것처럼 앉으셨다가 일어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리듬에 맞춰서 앉았다가 팔로 이렇게 쭉쭉이 하는 것처럼 쭉 앉았다가 쭉 앉았다가 쭉. 이제 슬슬 이제 옵니다, 힘이.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들어야 됩니다. 운동은 힘들어야 된다.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고요.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자, 어때요? 힘들죠? 네. 힘들수록 혈관이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힘듦이 또 잊혀지겠죠. 와. 어때요? 약간 힘들어요. 좀, 예. 이게 어깨를 붙이고 일반적으로 팔을 모으고 하는 스쿼트보다 조금 더 관절의 유연성이 도모가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숨이 안 차면 운동이 안 아니라고 찬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번 안 했는데 숨이 차니까 운동 맞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 할 수 있는 변형 전신 운동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팔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달리기 할 때처럼 편하게 하신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비트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운동이 또 숨이 안 차겠죠? 네. 숨이 차기 위해서 다리를 트위스팅 하는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모아주면서. 네. 몸을 이거- 이렇게 비틀어주면 트위스트. 좋은데요? 허벅지 그리고 골반에 있는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거를 열심히 숨이 찰 때까지 힘들 때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든 생각날 때 1분씩 하루에 10번만 해도 된다. 와우. 숨이 차야 됩니다. 숨이 찹니다. 숨이 차야 돼요. 잠깐 해도. 그렇게 안 어려워 네. 보이실 텐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숨이 차고 힘듭니다. 아우, 숨이 차야 됩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 트위스트 동작은 숨도 차고 운동도 되지만 좀 시원한 감도 네. 있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배워봤고요. 이어서 구동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주세요. 네, 뭐 혈관 건강을 챙겨줄 레드 다이아몬드? 아마도 이름처럼 좀 붉은색인 것 같은데요. 진시 황제 또 미란다 커가 즐겨 먹은 것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정체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저게 뭐 말린 과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분말로도 나와 있고. 저 구기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기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식재료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불로장생, 불로초를 찾았던 그 건강의 화신, 진시 황제가 일상적으로 많이 즐겨 먹었던 것이 구기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많이 사용해서 먹었던 식재료와 약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영상에요. 인삼 그리고 하수오가 나왔었는데 그 약재들과 구기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고지베리로 불리는 구기자는 인삼, 하수오와 함께 3대 명약으로 쓰이며 동양의 3대 보양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구기자는 말려서 색이 다소 붉은빛을 띠기도 하지만 건조 이전의 구기자는 그 색이 매우 붉고 선명해서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가 오래 복용하면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기를 보한다. 몸이 허약해서 생긴 병을 다스리고 정기를 만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의학서 신론본초경에서도 구기자는 여러 효능과 함께 부작용이 없는 약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3대 명약으로 불린 데다가 진시 황제가 또 저거를 복용을 했다는 거고 또 구기자 얘기할 때 미란다 커 얘기 나오잖아요. 모델. 미란다 커가 또 이걸 그렇게 먹었다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적인 톱 모델 미란다 커는요, 지난 2017년 이제 결혼을 하고요. 지금은 넷째를 임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넷째의 성별을 공개했는데 아들만 넷인 엄마인 것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아이를 넷이나 임신을 했는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출산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모를 동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미란다커가 실제로 가장 친근하게 잘 마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기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아들만 낸 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젊음 유지의 비결로 구기자를 꼽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기자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네, 구기자는요, 사실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건강 식재료입니다. 영국 BBC에서는요, 구기자가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 함량이 더 높다, 그런 슈퍼푸드다라고 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구기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평가하는 항산화 지수 검사가 있는데요. 이 항산화 지수 검사에서 크랜베리 같은 경우에는 1750, 블루베리는 2400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구기자는요, 무려 25,300이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10배예요? 와. 자, 구기자차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맛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거 구수하잖아요. 그냥 구수한 맛이에요. 뭐 먹기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럼 이거는 구기자 그 열매를 넣고 끓여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로 드실 때는 이렇게 구기자 차를 끓여 드시는데 여기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유효 성분이 용출돼서 추출돼서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끓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구기자 같은 경우는 과육이 연해서요. 꼭 냉동 보관이 필요한데 분말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쉽게 물에 타서 유효 성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과 섭취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혈관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의 사연이 있거든요.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구독 영상 주세요. 골목을 울리는 신나는 음악 소리. 그 음악에 맞춰 신나게 자전거를 밟으며 리듬을 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임지영 씨.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무아지경. 10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떤 운동 중이신 거예요? 예, 스피닝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예, 강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고요. 아, 강사 자격증? 네네네. 체력 소모가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 아주 강도가 강한,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가 강한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스피닝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한다는 지영 씨. 그렇다면 조금 배워봐야겠죠? 이게 이제 페달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페달링이 잘못되면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게 탁 내려갔을 때 탁 치고 올라오는 느낌. 탕탕탕탕탕탕탕탕탕 통통 튀는 느낌. 고강도 실내 운동을 즐길 정도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그녀. 그만한 이유가 있다죠? 아버지가 혈압이 있으셨고요. 엄마가 고지혈증이라서 그런지 식구들이 다 조금 고지혈증이 있어요. 나이가 젊은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지혈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조금만 소홀히 해도 확 올라가고 그렇다고 제가 뭐 고기나 이런 기름진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죠. 가족력을 피할 수 없었던 지영 씨.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이제 해조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야채 같은 거, 고등어,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먹어요. 육류보다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고기 대신 주로 생선을 먹는다는 지영 씨. 고등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죠. 다음으로 준비하는 음식은 식감이 매력적인 톳 무침. 여기에 지영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이거 구기자 가루인데요.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리할 때 수시로 넣어 먹고 있어요. 혈관에 도움되는 구기자 분말 가루를 요리는 물론 수시로 섭취하고 있다는 지영 씨. 누구세요? 언니, 얼른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많이 했어? 건강에 좋은 것만 있네.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언니 이거 다 우리 나이 때 좋은 음식들. 이거는 뭐야? 그거 톳. 톳에다가 두부? 무침. 구기자를 넣어 만든 톳무침부터 고등어 구이와 샐러드까지. 혈관 질환 잡는 식단으로 구성된 건강 밥상을 맛있게 즐기는 지영 씨와 지인들. 밥 먹고 나서 즐기는 티타임도 빼놓을 수 없죠. 지영 씨가 커피 대신 즐겨 마시는 차라는데요.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이거 뭐야? 이게 구기자 차인데 이게 혈관에 좋대요. 구기자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커피 대신 요거 마시면 좋지. 불로 장생을 꿈꿨던 중국 진시황도 구기자를 즐겨 먹었다죠. 언니 우리 저기 혈관 나이 테스트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 누가 오래 버티나 한번 해볼까요? 한쪽 다리를 구부려 다른 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팔로 턱을 괴어 버텨보는 자세. 시작! 사실 이 동작은 한쪽 다리와 코어 힘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버티기 힘든 자세랍니다. 누가 이거 내가 치게 생겼어. 나 힘들어.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혈관이 좋아요. 내가 그만하자. 역시 아니, 더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지희를 이기면 안 된대요. 나한테 협박했어. 언니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새로운 운동 한번 배워볼까요? 그래, 해보자고. 그래 언니. 가서 해보지 뭐. 그래요 언니.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기 위해 요가 학원을 찾았는데요. 처음 접하는 플라잉 요가에 도전하기로 한 세 사람. 플라잉 요가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제 해먹을 몸에 감아서 운동함으로써 림프절을 되게 자극을 좀 강하게 해주거든요. 부종 빼기와 다이어트에 엄청 탁월한 운동입니다. 본격적으로 동작을 취해보는데요. 이어서 해먹을 톡
감아줄 거예요. 발등으로 도. 1대1 코칭까지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살도 빠질 것 같고 혈액순환도 팍팍 돌 것 같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데요. 오른 왼손을 멀리 뻗어보세요. 그쵸? 자, 이제 툭 발을 뗄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우아하게. 자, 시선 손끝. 한 마리의 나비가 된 듯 해먹에 매달려 즐거워하는 세 사람. 안 되는 건데. 다리가 요 사이로 쑥 이렇게 넘어.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일까요? 곧잘 따라하는 지영 씨. 맞아! 쑥 넣어요. 그래서 다리 오른발을 대볼 거야. 떼볼 거야. 오른발을 톡 이렇게 대보세요. 그치? 코어를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전신 운동까지. 오늘 플라잉 요가 배워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땀나고 너무 진짜 운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혈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연 속 주인공의 혈관 비책 역시 구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 기자가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구기자에는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베타인은 천연 아미노산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간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체내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하고 그다음에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혈관 속 지방과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기자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과 기름을 채운 유리잔 2개와 밀가루와 구기자 분말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조건의 유리잔 한쪽에는 밀가루를, 한쪽에는 구기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볼까요? 3분 경과 뒤 구기자 분말이 기름을 흡착해 큰 덩어리째 떨어지죠. 네, 밀가루도 기름을 흡착한 후 가루가 이제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크기가 작은 편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라 이걸 어떻게 노폐물을 빼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까 얘기한 베타인 성분이라는 게 들어가서 쫙 지방을 흡착해서 빼낸다. 이래서 청소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6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식단과 함께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시킨 동물 실험 결과에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혈관벽에 과도하게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되면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9일 후에 혈압이 183.9mm HG에서 145.4mm HG로 38.5mm HG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과체중 성인들은 2주간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을 때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약 10% 정도 증가했고 허리둘레는 약 5.5cm, 즉 2인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구기자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기자는요,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구기자가 품질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선택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등이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에서 5g 정도가 적당량이니까 지키시면서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혈관 건강 한번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3월의 첫날은 꽃샘추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원 산간에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들면서 날이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영하 2도, 대전은 0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대 7cm, 그 밖에 서해안에는 1cm 안팎이 될 텐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전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를 넘겠고요. 특히 제주와 해안가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내일까지는 반짝 춥다가 일요일에는 날이 풀릴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연휴라 어디 또 놀러 가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우 추워요.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날 춥습니다. 이 추위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